알겠습니다. 자,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저 자리 있는데 일로 저 자리 뒤에 들어오세요. 다들 좋아요. 그래서 이쪽 공부는 첫 번째 요 두 개를 정말 기억하시고, 특히 이쪽 그 안면 쪽, 그 배 쪽에 있는 신경핵들 너버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전부 다 뇌신경이에요. 따라서 뇌신경. 크레니얼 너버라 그러는데 이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해서 여우의 감각기관을 그 운동도 시게 해주고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굴 전체에 귀, 눈, 코, 그 다음에 턱 움직이는 거, 감각도 있고 운동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자율신경 배웠잖아요. 교감 부경을 배웠잖아요. 그 체성신경, 자율신경은 기본이 뭡니까? 전부 다 그 운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펙터, 효과기를 움직여서 칩이 나오게 한다든지, 민문이근을 움직여갖고 창자의 연동운동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해요. 어쨌든 그거는 다 바깥으로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운동성이요. 근데 이쪽 뇌신경은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건 감각이잖아요. 그게 다 다루는 게 뇌신경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쪽 공부는 여러분들이 그 미묘한 그 느낌을 가지려면 자율신경부터 몸의 움직임하고 여우의 움직임하고 감각이, 여 밑에도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 밑에 감각이 있죠. 예. 뭐 척추의 온도 다 했잖아요. 뭐 압력 뭐 이런 거 다 촉각 이런 거 그 중요한 게 뭐죠? 그거 관련된 게 뭐죠? 바로 이거 있잖아요. 그래 이거죠. 얇은 다발 세개, 따라서 얇은 다발 세개 다발. 야들이 뭐냐면 주로 분별 촉각, 진동, 압력 뭐 이런 거 다, 온도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거 하고, 그럼 여우의 하고 뭐가 다른가를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시각하고 청각 이런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시각, 청각 개별 중에 특히 시각을 왜 여러분들 공략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대뇌피질 뒤쪽에 한 60%가 대뇌피질 뒤쪽에 시각을 관장을 해요. 이 모듈이 30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래서 시각을 공부하는 탑다운식 방법에는 의식적 시각과 무의식적 시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의식적 시각과 무의식적 시각. 네. 시각이 우리 밤에 램수면일 때는 전적으로 시각이 나오잖아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시각이 결국은 피지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시각이 도미넌트 해져갖고 드러난 문자 언어가 있잖아요. 문자 언어는 우리가 전적으로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요즘 계속 사고 싫음 하는 게 뭐냐면, 목이 가는데. 근데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텐션, 주의를 하는 거가 어떤 대상이 있는가를 관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 경치, 빌딩을 보고 차가를 보고 이런 거 보는 거 하고, 책을 읽을 때도 같이 보는 현상이잖아요. 동일하게 시각을 쓰는 현상인데 그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딱 깨달은 순간이 있어요. 어느 게 또 의식적인가를 따져보시면 산을 보고 강을 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볼 경우는 감정이 너무 확 덮쳐갖고 관찰하기 좀 어려운데 무정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걸 쭉 보고 있다가 책을 딱 보고 있을 때 어느 게 더 구체적이고 의식적인가를 한번 따져보세요. 잘 볼 때요. 왜 그럴까요? 언어를 통해 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피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의식적 시각이냐 무의식 시각이냐를 엄밀히 매 순간 구분하는 것이 뉴로사이언스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최근에 구분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의식적 시각의 가장 도미넌트한 거는 문자 언어입니다. 글자입니다. 글자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트리거가 되고 드르륵 온 이 전체가 그냥 벌벌벌 거린다고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랑, 바다, 가을 이런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자 읽는 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붙는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덩어리잖아요. 근데 동일한 시각인데 그냥 자동차 보는 산 보는 거하고 문장의 글자를 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의식적인가 따져보는 거는 누로사이언스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그러면 청각에 이거는 점에서 주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주시한다. 딱 이렇게 이건 요걸 아셔야 돼. 왜 그러면 이런 눈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초점 맞춘다는 개념이에요. 초점 맞춘다는 게. 그래서 아까 바깥 대상에 초점 맞추는데 본질적인 건 움직이는 대상에 무의식적으로 초점 맞추게 돼 있다는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없는 상태로 하면 이쪽이 굉장히 불이해진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쪽 대상에 초점을 안 맞출 때는 안 맞추면서도 우리가 안 맞출 때도 우리가 의식 상태로 딱 있는 수가 있잖아요. 바깥 대상에 초점 안 맞추고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멍하거나 깊은 사고를 하거나. 근데 대부분 사람 멍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그거 없잖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있는 거하고 대상에 초점 안 맞추면서도, 그래. 그렇지. 이건 뭐죠? 내적으로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내적으로 뭔가를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초점이란 개념이 시각에서 핵심이에요. 왜 핵심이냐 하면, 그거는 바로 그 눈의 생리적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눈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포에바라 해갖고 그 뭡니까? 중심화 따라서 중심화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얼마나 황당한 거 보시면 요 한 10cm밖에 안 되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도 요거 포인트 맞추면 요거만 의식되고 그게 비해서 의식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따라서요. 초점 맞춘 것만 의식이 된다.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초점 맞춘 것만 의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초점 맞춘 것만 의식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그 책에 보면 의식의 반영부 엠블라라는 말을 써요. 의식이 명확한 부분 있고 검은달처럼 희미한 부분이 있어요. 그 대부분 이제 이렇게 옆에 뭐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게 의식 레벨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책을 읽어보면 내가 읽는 그 문장에 딱 한 단어에만 의식이 딱 집중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스무스하게 읽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초점이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도 그걸 내면의 초점으로 바꿔보면 나는 생각이 바로 내면의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내면에도 우리가 외계 대상도 초점 안 맞추고 부르르하게 볼 수 있잖아요. 대부분 멍하게 볼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대부분 사람들 브레이스할 경우는 내면에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또렷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초점 맞추는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눈의 생리적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눈동자, 눈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다 내가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눈 또 그리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것들. 이거 어느 거 지울 수가 없어. 도저히 지울 수가 없어, 이거. 야, 이건 뭐, 하나는 꼭 지어야 돼. 방법이 없어. 요거는 뭐 좀 확실히 이해됐죠? 그럼 요거만 지울게요. 이거는 완전 기계적이니까 이거는 이해하면 금방 이해되는 거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눈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조용하게 생물학적 눈을, 인간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동물 눈을. 자, 눈 그리는 법이 있어요. 같이 그려봅시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눈.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거 뭐야, 이거. 또 다치고.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요거다 그릴게요. 요거다 뭘 해야 되니까. 자, 빨리 합시다. 눈을 어떻게 그리셔야 되면 수정체부터 먼저 그려보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하면 금방 눈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수정체를 돋보기죠? 네. 돋보기를 완전히 타원이 아닙니다. 약간 요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거는 거의 구형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 네. 그 수정체가 있고, 수정체를, 이게 돋보기, 요렇게 줄였다 하잖아요? 이게, 어코모데이션을 하는데, 요걸, 수정체 두께를 바꾸는 이 섬유가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그려주세요. 자, 빨리. 인대 같은 게 딱 나와서 당기는 거야. 당기면 납작해져요. 풀어주면 동그래져요. 동그래지는 게 원래 모습이에요, 수정체가. 그 당겨갖고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능 개념. 그럼 수정체를 당겨주려면 요거에 붙은 근육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육 있는 요것들이
이런 조직들이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게 바로 선모체입니다. 선모체. 네, 선모체 이야기하죠. 네. 자, 그 다음에 각막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수정자 앞에 각막이 있어요. 여러분들 콘택트 렌즈 붙이는 부위.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잘 보세요. 그 전에 요거하고 연결돼갖고 홍채가 있잖아요. 아이리스. 홍채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요. 잘 그리셔야 돼요. 요렇게 붙어 있어요. 홍채가. 요 같은 조직입니다. 그 다음 홍채가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각막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다시 홍채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빛에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잖아요. 그럼 요게 선모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눈을 언제든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완전 폐곡선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눈동자 큰 동공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이 원에 한 서너 배 크게 원을 크게 그려주셔야 돼요. 자, 요거 비밀은 이 원을 다 그리면 안 돼요. 다 그리면 실패해요. 이 정도만 그려야 돼요. 이쪽은. 네. 그 다음 이쪽으로 갈 때 70% 원을 그려줘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잘 따라오세요. 이 원을 크게 동일하게 그리는데 이 원은 어디 가서 끝나야 되느냐 하면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요 중심축보다 더 가져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매번 실패를 해봐야 이거들 눈동자 제대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쯤 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가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부분이죠. 다 알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눈을 그리는데 가장 핵심은 초점이란 개념에서 이 소위 말해서 중심화의 시축을 그리셔야 돼요. 요거의 원추세포가 가장 많은 부위에 요거 있다는 게 핵심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맞춰주기 위해서 어텐션, 초점을 맞춘다는 말은 뭐냐면 요 시축이 요거 딱 오도록 요즘에 이거 뒤에 그려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 그리는 거,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그리셔야 되느냐 하면 요 전체를 감싸는 원을 그려줘야 돼요. 연결해서. 자, 고려 보여줄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를 감싸는 원을, 요게 각막입니다. 각막이 됐죠? 각막. 그 다음 이어서부터 좀 두껍게 이게 공막이 되죠? 다 연결돼서 각막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면 이거는 눈의 의미를 다 알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요 그리는 요 청을 또 잘 따라오셔야 된다. 요 핵심 잘 주목. 예.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료가 좋은 자료가 많아야 돼요. 눈에 대한 가장 정밀한 그림을 입수를 해야 돼요. 예. 교과서 중에 이쪽 생리학 책들이 오히려 좋아요. 해부학 책들하고 다 비교를 해갖고 가장 은밀하게 된 그림을 하나를 찾고 그 그림을 따라갖고 하나하나 분해해갖고 그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요. 맥막층하고 공막층하고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요. 요거서부터 나눠져요. 요거서부터. 요렇게. 바로 요걸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서부터 이렇게. 각막하고 공막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홍채입니다. 아이리스. 요게 요렇게 카메라 셔터 구멍 밑으로 오는 양을 조절해 주죠. 네. 그 다음에 요게 굴절률 조절해 주죠. 요거는 수정체 유리체들이 들어있죠. 다 알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누론들 어디 있냐? 소위 레티나. 따라서 레티나. 망막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자, 망막은 칼라로 그려줬어요. 자, 망막 개념을 하시면 망막은 맨 안층에 있어요. 네. 맨 안층에 어떤 식으로 있냐면 이쪽으로 가면서 적어요. 망막이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니요. 그래서 망막을 그려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게 두께가 부위별로 좀 달라져요. 이쪽으로 두꺼워져요, 약간. 요렇게 된 게 망막이에요. 요 안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신경세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어요, 망막이. 또 요쪽에 반대, 요쪽을 잘 그려주셔야 돼요. 요쪽은 어떻게 됐냐면 동일하게 요쪽은 얇고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간상세포들이죠, 바깥을. 자, 이쪽 핵심입니다. 요 와서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주모.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엄청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요. 이게 동물 눈의 비밀입니다. 바로 요 지점이 간상세포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중심화. 근데 원추세포는 다른 부에서 200배나 많아요. 그거 길이가 지름이 1.2mm, 한 1mm밖에 안 돼요. 그것만이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문장을 읽을 때. 그거 들어오는 것만이 일단 의식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뿌여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면, 자, 요걸 잘 그리셔야 돼요. 요게 전부 다 요렇게 따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이제 신경축삭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신경축삭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맹점을 형성하잖아요. 뭐 초등학생 다 하는 이야기들이잖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경섬유다발이. 신경절 세포.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시에 일로 뭐가 되냐면 동맥, 정맥. 망막 중심 동맥, 정맥 일로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혈관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요걸 동맥을. 바로 요거 명점이 형성돼요. 명점이 바로 옆에 가장 선명한 상이 맺혀지는 게 있는데, 이게 요 부위가, 잘 들어서 요걸 내가 입체적으로 보여주면, 요 전체를 뭐라 하냐면 황반이라 그래요. 황반이라 그러고, 가장 중요한 요 부위. 요게 1.2mm밖에 안 돼요. 이 부위가 진짜 여러분들 의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목해야 돼요. 이게 영어로 포비에, 이게 우리나라 말로 중심와라 그래요. 자, 와라는 것은 이렇게 쑥 들어가는 데를 말하거든요. 입체로 생각하셔야 돼요. 요 부위가 가장 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요거 뭐냐면 요 부위는 간상세포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원추세포가, 색깔 구분하는 원추세포가 다른 부위에 대해서 200배나 많아요. 아주 선명한 색깔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 생각해보세요. 칼라로 된 이런 칼라 기둥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요, 이 색깔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정면을 보고, 눈을 정면을 보고 색깔이 있는 기둥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색깔이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별을 볼 때 기본 상식인데, 별은 정면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약간 옆으로 보란 말이 뭐냐면, 이쪽은 간상세포, 그러니까 별을 볼 때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별을 볼 때는 밝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상세포가 많은 쪽 이쪽이요. 이 간상세포가 없어요. 요거 맞추면 안 돼요. 요걸 정면으로 보는 거거든. 정시하면 잘 안 보여요, 별이. 오히려 살짝 옆으로 이렇게 보면 별이 잘 보여. 이쪽 간상세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 중심화가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눈동자를 왜 계속 돌리느냐? 간단해요. 대상을 요거 맞추기 위해서 이거 돌려야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 점선을, 시선을 다르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다른 데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돌려갖고 요거 맞추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물체가 계속 움직이면 시선 방향을 하면 이쪽으로 온다든지 이쪽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명한 상이 안 맺히기 때문에 요걸 움직여줘야 돼요. 요거 맺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위들 이름이 뭐냐면, 요게 각막입니다. 각막. 이게 공막. 이게 공막. 클레어 맞나? 공막. 자, 요게 뭘까요? 요게 맥락막입니다. 맥락막. 예. 요 안에 있는 게 핵심입니다. 요 안에 있는 게 뭐냐면 흔히 레티나라는 거예요. 이게 RETINA, 레티나. 이게 망막이요. 망막이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망막의 색소상피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 뒤쪽에 있어요. 요 뒤쪽, 요 면이 뭐냐면 피그멘티드 레이예요. 색소청이에요, 색소청. 네. 됐죠? 그 다음 요 부위에 있는 요게 자주 나오는 게, 요 부위에 있는 요거가 뭐냐면 선모체 강갈리아입니다. 네, 선모체 신경절이요. 그죠? 네. 요게 아이리스요.
예, 이게 홍채예요. 예. 기본으로 이거 항상 하세요. 이건 렌즈잖아, 수정체. 예? 스크래야죠. 예. 엘리 알레이죠. 예, 맞아요. 예, 스크래. 예, 공막입니다. 예, 각막. 요 부위들 쫙 따라오세요. 이렇게. 됐어요? 예. 자, 이거 기본으로, 하시고. 그럼 자, 그래서 우리가 눈동자를 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왜 움직여야 되느냐 하면요. 요거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심화에. 그래야만이 선명해지고, 선명해진다는 말 다시 뭐죠? 오시게 또 오르는 거죠. 예. 뿌이면 안 되잖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초점 맞추는 부위하고 맞추지 않는 부위의 브레인 프로세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본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아, 초점 맞추는 현상이 이렇게 깽하고 자명한 현상이구나 걸 알게 돼요. 예. 초점 맞추는. 자, 그래서 이러한 자, 지금부터 한 5분간 잘 그려야 됩니다. 네, 잘 그리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 잘 그리셔야 돼요. 종합적인 그림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 눈이, 그래서 뭐냐면, 물체를 봤을 때, 시각 반사라는 게 뭐냐면, 멀리 보고, 가장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항상 우리 순간적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책 보다가, 먼 경치 보다 바꿀 때마다 이 눈이 어떻게 되죠? 가까운 거 보려면 눈이 이렇게 모여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굴절줄이 커져야 되죠. 이게, 자, 보세요.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이걸 따랐어요. 근접 반사. 우리 인간의 반사 중에 가장 항상 일어나는 반사가 뭐냐 하면 멀리 있는 물체를 보다가 가까이, 그리고 가까이 보는 건 뭡니까? 주로 중요한 거잖아. 이거 뭐지? 대충 보다가. 이거 뭐야? 이렇게 딱 봐야 되잖아. 봐야 된다 할 때 우리 도대체 어떻게 이게 동작하는 거, 그거요. 그럼 먼저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수정체가 두께가 바뀌어야 돼요. 두께가 변화해야 돼요. 굴절률을 바꿔줘야 되니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동공 크기가 바뀌어야 되죠. 동공 반사가, 동공이 바뀌어줘야 돼요, 크기가.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수렴해줘야 돼요. 요 세 개가 접근 반사입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네. 책을 볼 때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멀리 보다가 할 때. 네. 이거 촉촉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면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빨리 합시다. 뭐래요? 자, 코가 있어요. 코부터 중심으로 그려요. 자, 지금부터 빨리 그립시다. 자, 눈동자 2개. 미리 말씀드리면, 시중에 뉴로사이언스, 해부학, 생리학 이런 교과서가 다 합치면 한 20종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딱 한 종 책에만 있어요. 그래, 내가 옛날에 이거 발표식일 때도 바로 그 그림을 쓰라고 몇 번 했고, 우리 지금 청중 중에 그거 발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발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스멜 책인가? 근데 그 책에 딱 나온 그림이에요. 다른 책에는 없어요, 이 그림이. 예, 그리고, 가장 시각 전체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반드시 익혀야 돼요. 자, 동공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수정체 각막이 요렇게 나와 있는 요까지 다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 요거 그리고 요 안에 돋보기까지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개념 확 잡습니다. 도대체 뭐가 일어났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됐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게 두 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 눈이 교차를 돼 있잖아요. 요렇게. 자, 잘 그리세요, 지금부터. 우리 인간의 눈은 오른쪽 눈, 왼쪽 눈의 시신경이 교차를 해요. 몇 프로? 60%가 교차하고 40%는 동쪽으로 와요. 꼭 기억하세요. 60% 교차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시교차해서 이렇게 나오죠. 동일하게. 자, 시교차해서 여기까지만 그려주세요. 그리고 자, 시교차를 확실히 그려주면 자,
다시 신경교차입니다. 이 그림은 박터세원이면 깡그리 다 암기해야 돼요. 간단하고, 그럼 눈에 대해서, 감을 다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중내 구조, 상구 있는 중내 구조를 단면을 그려야 됩니다. 단면을, 자, 이걸 잘 그리셔야 돼요. 큼직하게 그리세요. 이 구조는. 이거, 예. 이렇게 그렸어요. 내관을 자른 거예요. 자른 단면, 예. 예, 됐어요. 자, 여기 무슨 자 들어가야 되는 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이 안에 세부 구조를 좀 빨리 그려야 됩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조금. 자, 이 안에 신경들, 동안 신경하고 신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사다리꼴 그리신다고. 그 다음에 여기 큰 핵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게 바로 동안신경입니다. 3번. 동안신경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프리텍탈. 따라서 프리텍탈. 자, 어디 들어본 것 같죠? 텍텀, 텍탈 노생했잖아요. 프리텍탈. 예, 프리텍탈이 2개 들어가고, 여 밑에 이게 블록 솟은 게 뭐냐면 상구입니다. 상구가 그냥 상경을 꺼내주시고, 위치 확인해. 상구 단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잘해주세요. 이쪽은 어떻게 되는냐면 사실은, 이쪽은 신경섬유다발이 지나가는 루트입니다. 대략 이렇게 그려주시고,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요거에 중요한 신경핵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교감신경 동안근입니다. 동안신경 부교감신경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에딩거 웨스트발. 그 유명한 에딩거 웨스트발 신경입니다. 동안근은 교감신경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예, 2개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레드 루클레스 크게 있어요. 생략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큰 레드 루클레스가 있어요. 적혀 있어요. 자, 요걸 그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후두에 있는 시각피질, 1차 시각피질을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는 진짜 누로사이언스 하는 분들은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다 익숙해야 돼요. 후두, 예, 보이원 영역들입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척두만 대략 그려주시면 돼요. 척두. 개념돈이니까 척두를 대칭 맞춰갖고 척두의 일부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예. 자, 기가 막힙니다. 대단해. 예, 그 교과서에 다른 거, 이 그림 하나로서 내가 아주, 예, 딱 한 교과서에 나온 그림입니다. 예, 그대로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따져줍니다. 요 시각반사, 건적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의식적 시각하고 무의식 시각을 여러분 요 그림만 딱 이해하시면 딱, 흔히 의식, 무의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명령이 딱 갈라져요. 이제 의식작용이 뭐고 무의식작용이 뭐라는 걸 바로 이 그림 하나로서 더 이상 뭐 논란이 없어요. 자명해지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무의식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앞으로 박사세형들 무의식, 프로이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심리학 어떻게, 깡그리 그거는, 이거 그림 보면 무의식이라는 게 무슨 한가한 이야기 아니고, 그거는 한마디로 해서 세력이 약하고 무의식적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그걸 무의식이구나. 금방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요거 중요한 핵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핵이, 요거에 무슨 핵이 있냐면, 자, 무슨 핵? 저게. 뭐죠? 다 나와. 예. 시각이 하는 등장인물도 다 나와, 이 그림에. 바로 외측 설상체. 다 나왔어요. 또 뭐가 있겠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예. 이게 뭐냐면 3번. 예. 그 다음에 이게 프리텍탈,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 3번의 부교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선모체. 선모체 신경질이 오고 있어요. 등장인물 다 나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딱 대칭 요것만 그리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 눈에 대해서 평생 우리가 쓰는 그 눈. 예, 이 그림 하나로 대충 다 알 수 있다면. 예. 선모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파란색으로 갖고 식량부터 갖다 줄게요. 지금 잘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10분간 여러분들 젖 먹는 힘 다 동원해 갖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 눈이 돈 젖 먹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자, 이 대상물이 나오면, 눈은 항상 뭐냐면 이 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쪽 시야, 이쪽 시야. 그 다음에 척두엽하고 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시신경을 그려보면, 자, 동쪽으로 가는 것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동쪽으로 같이 해봅시다. 이쪽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요렇게 와서, 시신경 따라갑니다. 요렇게 와서 40%는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서 처음으로 시냅스 하는 데가 바로 외적 설상체 시냅스를 해요. 이렇게. 자, 빨리. 요것도 대칭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이쪽에서 오른쪽 눈 동공에서 나와갖고, 예, 시신경 교차하지 않고 동쪽으로 외적 설상체까지 간다는 거. 자, 됐죠? 그럼 자, 항상 반입니다. 반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반의 시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교차를 해요. 60%는 교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 됐어요? 이렇게 와서 교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외적 설상체로 가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쪽도 이렇게 해서 교차하고 외적 설상체로 가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의식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요거 말씀드리면 미리 우리가 시각의 메인 루트입니다. 우리가 뭘 본다고 했을 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빛의 자극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 의식 됐어요? 안 됐을까요? 네, 이게 바로 레트럴 제니큘레이트 바디입니다. 네,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깡그리 안 됐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1차 시각 피질로 옵티컬 라디에이션을 합니다. 자, 잘 그리세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개가 요렇게 가서 휙 하고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시냅스 한다 했어요. 동일하게 이쪽도 시냅스 하는데 그대로 평행선을 따라 그려주세요. 옵티컬 라디에이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요. 요렇게 해요. 오른쪽에. 자, 이쪽도 동일하게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쪽도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요. 자, 질문. 여기까지 오면 의식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면밀히 탐침하듯이 의식 되는지 안 되는지 아셔야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된다 해서 틀렸어요. 1차 시각까지 의식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하면, 방문의 내와 생각이 출연해 요거 있습니다. 다 내용이. 여기까지 가는데 100ms 정도밖에 안 걸려요. 아니, 저게 100mm까지 아니요. 저까지 가는 데가 50ms인가, 적어도 시각적 의식은 100ms, 한 150ms 넘어가야 의식이 돼요. 하척두엽으로 들어갈 때 의식이 돼요. 100ms를 넘어가야 돼요. 이쪽은 50ms 정도밖에 안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건 깡그리 의식이 안 됩니다. 이런 물 봐도.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니까 그냥.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기가 막혀요. 그 다음 여러분 가는 게 그 많은 시간부터 그 많은 이야기 나오는 30개 모듈이 있고, 자, 이거는 마지막 이 강의 앞으로 한 두세 분 후에 그걸 다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자, 이쯤 갈 때까지 의식가 될까요? 아마 이까지도 아니요. 상척두엽 가서 이쯤 가서 하척두엽에 가야 의식이 돼요. 여러분 본다는 게 가능해져요. 여기까지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척두엽이 아니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미리 뭐냐면 프론탈 아이 필드입니다. 따라서 프론탈 아이 필드. 네, 전두엽에 있습니다. 프론탈 아이 필드. 네, 양쪽에 프론탈 아이 필드. 여기가 의식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퍼슈터. 따라서 퍼슈터. 안구 추적 운동. 자, 의식적으로 저게 뭐지? 주시하우스 따라가잖아요. 저거 누구지? 뭐지? 저거 뭐야? 이렇게 보는 거. 그거 가능해요. 네. 이건 사카딕이 아닙니다. 주시 운동. 근데 움직이는 대상이 없이 이거 하기는 무지하게 어렵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 대상이 있어야 추적하죠. 저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구 주시 운동이요. 사카딕은 뭐냐면 초점 맞춰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20에서 50ms마다 이렇게 탁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움직일 때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초점 맞추기에서 계속 하는 거고. 트래킹은 뭐냐면 딱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 요서부터, 잘 들었어요. 요서부터 의식이에요. 나머지 지금 전체 무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 가는 과정에서 이 신경 루트가 잘 따랐어요? 자, 그러면 요 안에 볼까요? 자, 요 하나 볼게요. 요거서 가지를 따요. 요거서 가지를 따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프리텍탈로 가요. 중요합니다. 프리텍탈, 내가 저 도표 두 번째 시간인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프리텍탈로 가고, 이 프리텍탈로 간 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부동안 신경으로 가요. 이렇게 가요. 양쪽 부동안 신경으로 가요. 이렇게 가요. 자, 미리 용어들 다 미리 정리해드리면, 자,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파라 심패틱 누클리어스 오브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동안신경의 부교감신경이요. 오클로모터 너브의 부교감 누클레어스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핵입니다, 핵. 그래서 이 개념 여러분 계속 응용하셔야 돼요. 이 개념. 예,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따갖고 이렇게 가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놀랍게는, 자, 이거 다 무시면, 자, 의식은 내가 선을 그려줄게요. 여기서부터 나온 두 개가 이제 의식 시그널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하고 의식이 막 교차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잘 보세요. 기가 막혀. 야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들이. 예, 동안신경으로 가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부동안신경, 부교감신경으로 가요. 이렇게 가요. 예, 의식하고 무의식이 다 만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동일하게 이어서 두 개를 따는 거예요. 땄어? 아니지. 어디? 이까지, 이것도 동일하게 그려야 됩니다. 대칭으로.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냅스를 해갖고 척도를 타고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프론탈 아이 필드로 가고, 프론탈 아이 필드로 간, 거기서부터는 의식이 돼요. 피지를 많이 쓰니까 당연히 의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안신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잘 그려야 돼. 네, 또 하나는,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면 야들이 뭘 하냐면 드디어 돋보기 두께 바꾸고 빛 들어오는 양을 바꿔주는 무의식적 작용이 돼요. 여기서부터 무의식이에요. 이 전체는 무의식이에요. 들어오면. 예. 그 다음, 이걸 트리거를 야들이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부터, 자, 무의식적인 동안건, 이거 오클라 못합니다. 3번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잘 따라오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자, 우리가 가까운 걸 보려면 동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열로 해야 되잖아. 열로 해야 되잖아. 당연히 알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내직근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직근을 움직여줘야 돼요. 기가 막히게.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네, 내직근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시냅스 되느냐 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시냅스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어서 동안신경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시냅스를 해줘요. 자, 그러면 드디어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눈을, 뭐가 됐죠? 눈동자 수렴은 됐어요.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동공 크기를 어떻게 조절하세요? 동공 폭이는 어떻게? 요걸 바꿔주면 되잖아. 요거, 스크린, 요거. 홍채를 이렇게 줄였다 넓다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홍채 줄였다 하는 게 바로 선모체. 자, 요거 적었어요. 선모체. 선모체 감각령입니다. 자, 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게 부교감신경이 가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거의 동일하게 빠져나가고 요거 가서 시냅스를 해주는 거예요. 시냅스하고 약 어디로 가는 잘 따라보세요. 약 어디로 동공 안으로 들어가갖고 요거에 있는 근육을 설명 이게 동공 간략근 있잖아요. 요걸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게 공체가 됐죠? 그러면 삐뚤은 양을 조절할 수 있죠. 동공 크기 조절하죠. 네. 그래서 요것도 대칭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어디서? 부교감신경에서 어디로? 선모체로 가는 거예요. 선모체로 가서 어디로 간다? 요거 홍채로 가야 돼, 홍채. 무슨 말이냐면, 요 홍채를 움직여줘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걸 움직여줘요. 요 구조를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자, 됐죠? 예, 이게 바로, 예, 우리 눈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눈을 안으로 모으고,
요게 같이 한다고 해서 돋보기 두께 조절하고 홍채 조절하고 다 되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중심, 요 관이 있죠? 내척색이 가는 요 관이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부위별 이름이 요게 상구. 콜리커스. 예. 요게 브리텍탈 누클레우스. 예. 그 다음에 요게 3번입니다. 홀로모타 3번. 예, 중요한 요거는 바로 부교감 신경, 3번의 부교감 신경핵이에요. 예. 요거 암기하세요. 암기하셔야 돼요. 최소한 눈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려면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빨간 선만이 의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우리가 뭔가를, 주목해, 뭐지? 볼다는 건 벌써 의식 작용이 들어가잖아요. 뭐지? 하고 딱 이렇게 됐을 때는 이까지 다 메인이 와갖고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요걸 다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래서 뭐냐, 근접 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눈동자, 동공에 가는 눈동자에 가는 3개 반사를 했습니다. 예. 컨주게이터, 레터럴 아이 무브먼터. 그 다음 또 뭐 했죠? VOR. 다시 VOR. 예. 컨주게이터, 레터럴 무브먼터. 그게 바로 사카딕입니다. 사카딕. 예. 사카딕 이야기 맞아요. 이제 사카딕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자, 따라서 요게 시각노입니다. 시각노. 이게 뭐, 정확한 이 그림 이름이 뭐냐면 시각노하고 시각 반사입니다. 네. 그래서 눈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눈이 계속 동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식 동작. 됐죠? 네. 이 책도 박자세 필독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딱 한 책의 그림이 있어요. 네,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예. 이제 또 지어야 되는데. 좋아요. 자, 요거 다시 치우기 전에 한 번 더 설명해주면, 요게 컨주게이트 회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게 뭐죠? 주시센터다. 주시센터.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여러분들 관찰해야 될 포인트가, 내가 이걸 보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주식은, 그 다음에 저작권, 그 다음에 표정권. 자, 따라서 주식은, 저작권, 표정권. 그래서 내가 2시간 동안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려가면서 가장 놀랬던 게 눈하고, 눈동자 돌리는 거하고, 심지어 눈꺼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입 우물우물거리는 거하고, 이게 전부 다 협연하고 있다. 협연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협동작용을 하던 걸 알게 됐어요. 놀라워요. 그게 뭐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주식은이 뭐죠? 주식은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걸죠. 매직권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공부의 가장 핵심 뭐냐면, 아니 이게 두 개 상관없어 왜 이렇게 계속 하지? 이거 물어봐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뭐냐면 끊임없이 이거 뭐 먹든지 아니면 이거 움직이잖아. 이거 막 주변에 하잖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얼굴 앞면을 딱 놓고 보면 움직이는 부위하고 안 움직이는 부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거 움직이는 거야. 거의 안 움직이잖아. 귀 움직여 거의 안 움직이잖아. 그 상당히 중요한 귀는 상당히 중요한데 귀가 어떤 표정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주로 표정을 뭐 만드느냐면요, 요게 만들어요. 근데 결정적인 표정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여기서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그거 하면서 계속 사람을 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표정이 딱 보면 두 개로 대별이 돼요. 뭔지 알아요? 네, 호감, 비호감이에요. 불쾌하고 접근하고 회피해요. 이것도.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리가 눈동자,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보고 표정을 인도했을 때 가장 먼저 이런 건 뭐냐면요. 저 안에서 나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어 이거잖아요. 딱 근데 그걸 볼 때 뭘 봅니까? 가장 먼저 이걸 보여요. 물론 이것도 보지만은, 이가에 미소도 보지만은, 이걸 봐요. 근데 이걸 가장 무슨 뭐냐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디텍트 하는 게 뭐냐를 물어봐야 돼요. 뭐냐 하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적의적이냐, 호의적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맞죠? 그게 바로 fighting and flight. 더 깊이 가면 그게 바로 이나스의 스피노자인데, 이나스 누구야? 갑자기 스피노자 내 핵심 개념이요. 그게 뭡니까? 고통하고 통증.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위에 올라가서 접근 해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모든 뉴로 메커니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 드러내는 부위가 이 눈 포정이에요. 네. 적대적이냐, 왜냐. 네. 그러니까 왜 보통 이렇게 수줍어하는 사람이 눈을 안 맞추잖아요. 저는 수줍어하는 건 아닌데 눈을 안 맞춰요. 그 눈을 안 맞추는 걸 근본적으로 물어보면요. 뭐냐 하면 자기 방어 메커니즘이요. 두려운 거에 대해서 노출되기 싫은 거예요. 회피 반응이에요, 회피 반응. 그래서 회피하고 접근이 가장 리얼하게 나타나는 게 이쪽에 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얼굴 앞면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질문은 간단해요. 뭘 관찰할 때, 동물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빈번하게 움직이는 게 뭐냐 물어보면 돼요. 그게 엄청나게 담겨 있어요. 예. 가장, 얼굴 표정, 얼굴을 봤을 때, 이거 안 움직이잖아. 그 다음, 이거 거의 안 움직이잖아. 코 움직여요. 코 가면 벌렁벌렁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도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관찰 다시 해야 되겠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거의 안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이게 엄청나게 빈번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 쓰는 걸 나눠봤더니, 이거는 당연하게 들어가는데, 더 결정적인 거는 뭐냐 하면, 이게 간접적으로 관찰해보면, 눈 깜빡깜빡 하는 것도 호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하고도. 그래서 핵심 개념 이 세 가지 근육이 아마 이 키 중에 하나. 주식은, 저작권, 표정권. 네. 이거 눈둘레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눈둘레건. 그 다음에 이거, 입.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입술하고 요 모양하고 요거 보여주고 감정 표현하는 토표가 있잖아요. 금방 90% 이상 다 맞추잖아. 예외 없이. 왜 그럴까요? 그 놀라운 능력. 코 보여줘갖고 이거 코 굉장히 큰데 이거 보여줘갖고 저 사람 나한테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서요. 움직이지 않는다. 네. 움직이지 않는 데는 정보 프로세스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움직이는 뭐죠? 눈동자잖아요. 그거에 나는 의식의 비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고 같은 노벨상 받은 고도 뭐라 그랬죠? 자기가 솔커 연구 처음 했던 게 바로 요거. 인체 브레인 모형 그걸 책상 위에 딱 놓고 노벨상 받은 크릭이 솔커 연구 처음으로 자기가 DNA 세계적 대가에서 뉴로사이언스를 처음 들어온 날 내 책상에 있는 브레인 모형에서 네트럴 제네티션 바디 부위에 빨간 사인표로 색칠하면서 나는 브레인 연구를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 했던 게 뭐죠? 거의 한 3년 정도 했던 게 컨서스니스예요. 근데 왜 컨서스니스 문을 왼쪽 상체부터 찾기 시작했을까요? 네, 이제 공부 좀 하다 잡히는 거예요, 이제. 시각은 엄청나게 의식적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우리가 문자도 쓰고 여기 피질에 60%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이냐 아니냐는 뉴로사이언스는 너무 명확해요. 뭐냐면 신경세포를 많이 쓰면 의식이에요. 됐죠? 가장 많이 쓰면 어디죠? 대략 피질로 가야 돼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로 가야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갔을 때 의식이 되잖아. 나머지는 대부분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왜 이게 눈에 대한 공부를 더 철저히 하고 싶었던 생긴 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의식 빨간선하고 무의식이 서로 엉켜붙어 있잖아요. 두 개가 만나잖아요. 시각적 작용은 의식하고 무의식을 가만히 보면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 만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반사작용, 무의식적은 이거 다 해를 하면 다 공부가 되는데 그건 누구나 교과서 다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서 오늘 이걸 타이틀을 줬는데 바로 의식의 창이요. 네, 의식을 공부할 때 이걸 한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움직이는 부위 얼굴에서 입술하고 눈이잖아요. 심지어 눈꺼풀 붙여서 이게 배관시한다. 여러분 알아요? 배관시한다는 말? 의원을? 예, 중림칠연에 당송팔 때가 중림칠연에 멤버 누구 한 사람을 들으려고 어떤 그 사람이 아주 명사가 한 명 있어 내릴간에 그 이야기 듣고 한 사람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배관시 했다 그러잖아요. 배관시가 뭐 한번 해보세요. 배관시 하는 거. 예, 흰자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참 기막히게 흰자를 드러낸다는 거는 뭐예요? 비웃는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 정면을 안 본다는 건 뭐냐면 이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배관시 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배관시란 말 속에 뭐죠? 감정을 담았잖아요, 벌써.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가장 눈동자 공부하기 가장 좋은 그거 뭐냐면 사랑 드라마를 보세요. 텔레비전 소리 꺼버리고 1시간만 봐보세요. 그게 눈동자 돌리는 걸 카운트를 안 해보세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나는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그 잘생긴 청춘 남자가 얼굴을 맞대놓고 그래 하더라고. 근데 그 보면 막, 눈꺼풀 왔다 갔다 하고, 어제 내가 2시간 동안 그 카운트 하는데 2시간 뱀 지나가 버렸어. 그 일로는 거의 안 하더라고. 그래도 역시 이거 하고, 막 일로 막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거 막 동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면 정면을 쫙 째려보고, 그거 오래 안 가면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쓰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거의 안 쓰더라고. 이거, 눈꺼풀. 그래서 내가 계속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눈꺼풀, 이거는 굉장히 반사적인 작용이잖아요. 이거하고, 이 안에 서칭하는 내면의 프로세스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섬싱 잡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로 살짝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 우리 프로젝트 하나 중요한다. 아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한 30분 한다. 창가에 서갖고 선생님이 할 때, 눈꺼풀을 안 움직이면서 이렇게 허공을 30도 위로 보면서 한 30분 서 있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되는가? 근데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잘 안 돼요. 그럼 물론 또 그래 하면 생리적으로 그거 눈꺼풀은 이거 눈물도 나와야 되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거 너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깜빡거려 줘야 돼요. 깜빡거려 주면서 이 기업 창고 찾는 게 쭉쭉쭉쭉 나간다는 게 이거 안 깜빡거려 주고 계속 있어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군에 갔던 사이에 연병장에 100명 이상 200~300명 줄 서 있어도 한 사람만 지나가면요, 그거는 군인들 사회는 너무나 예외가 없어요. 그 100명이 눈동자가 좀 그걸 진짜 딱 찍어갖고 보여주면 꼼짝 못해. 참 그래요, 이거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지금 이야기했던 게, 자, 보세요. 뇌신경 중에 우리 몇 개 건드렸어요, 지금? 3번, 4번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신경이 구멍이. 자, 그 다음 뇌신경 좀 밀고 들어가 봅시다. 자, 3차 신경. 자, 이제 시각은 뒤에도 조금 더 계속 언급할 건데, 자, 요거 이제 주식 컴퓨터, 요거 지우고. 자, 따라서, 주식은 저작권, 표정권. 이거 공통점이 뭔가 계속 생각해보세요. 이게 언어의 본질이기도 하고 감정 표현의 본질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의식화 작용을 만들었다는 걸 직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3차 신경 다음에 자, 몇 번째 페이샬. 자, 페이샬부터 좀 빨리 들어갑시다. 페이샬 7번. 자, 페이샬 해볼게요. 근데 여기 질퍽질퍽하다 그랬죠? 질퍽질퍽한 바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강갈리온이니 이런 것들 개념을 이제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12가, 이 그림 2개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북한산 갔을 때 박 박사가 왜 이걸 암기하라 했는가를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 중에 자, 몇 번? 7번. 자, 7번 들어갑니다. 7번 아세요? 7번에, 자, 7번 할게요. 7번 어떻게 됐냐면, 자, 이거 일단 말씀드렸는데, 7번, 9번이든 10번이든 그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암기를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어떤 책이든 랜덤하게 세포 모양처럼 랜덤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박자사식으로? 대칭화를 하면 돼요. 자기가 구조를 만들어내면 돼요. 의미를 그대로 따라가고 구조를 다시 그렸어요, 제가. 다시 그리기 전에는 암기가 안 됐어요, 아예. 수도 없이 내가 암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랜덤하니까 그림이. 이거 미주신경 같은 거 지무대로 가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프로타입을 정하고 그것도 기준적으로 만들어 그리면 돼요. 자,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신경을 공략하는데 이쪽 공부를 해보시면 내 신경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어디서부터 우리 박자사 회원도 웬만하면 다 암기를 하면 좋아. 그건 다 암기 되는데 2개의 불청객이 있어요. 따라서 2개의 불청객. 근데 야들은 공부하면서 애매하면서 항상 나오는 2개의 핵이 있어요. 혹시 감 잡으신 분? 이름도 걸맞게 따라서 의문핵. 의문핵. 그 다음 또 한 등장인물이 있어요. 뭐다? 그렇죠. 솔리타리, 고립핵이요. 근데 야들은 항상 12가지 신경 해가고는 이름이 다른데 항상 이쪽 공부를 할 때 항상 나와요, 야들이. 야들은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데 애매한 거 있으면 그거에 섬성이 있을 간에 돌파를 해야 돼요. 자, 오케이. 자, 그거 없습니다. 자, 먼저 의문핵이, 의문핵 두 번째 하고 고립노핵이 계속, 고립노핵은 뭐하고 관계있죠? 그렇죠. 미각하고 관계죠. 내장, 미각하고 관계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미각하고 관계 때문에 더 깊이, 우리 본능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든지 내 책도로 들어갈 사람은 고립노핵에 대해서는 확실히 뿌리 뽑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교과서에 고립노핵에 대해서 거의 자료가 없어요. 논문을 보기 전에는 교과서 수준으로는 그냥 항상 고립노핵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가 없어요. 네. 딱 한 책에서 아주 뿌리를 뽑을 만큼 정보를 제공한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네. 제목은 박자세 필터스가 있어요. 남바바 가르쳐 줄게요. 그래요. 자, 그 책에 의하면, 자, 고립노핵. 고립노핵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줄게요. 핵이 이게 간단찮아, 야들이. 자,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 문을 많이 열어줘요. 오케이. 자, 핵이 위에 한 덩거리가 있고, 펑셔널 구역입니다. 또 한 덩거리가 굉장히 큰 메인 덩거리가 이렇게 있고, 또 한 덩거리가 이렇게 있고. 야들 간단찮아요. 그 다음에 또 말굽 같은 게 큰 말굽이 하나 더 있고, 고립노핵을 구역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의 이름들을 하죠. 펑셔널 구역들인데, 이게 뭐냐면, 게스토리. 게스타토리. 뭐죠? 게스토리. 맛입니다. 미각핵입니다. 따라서 미각핵. 자, N은 뭐라 그랬죠? 저 N 점 찍었는 거는 누클레어스.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누클레어스입니다. 자, 따라서 미각핵. 그래서 고립노핵이 왜 그렇게 헷갈렸나 하면 굉장히 많은 펑션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각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핵은 뭐냐면, 도살, 레스피라토리. 뭐죠? 이게 그 유명한 등쪽 호흡핵입니다. 따라서 등쪽 호흡핵. 네. 이런 심장이나 흡파 같은 거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등쪽 호흡핵. 네. 요걸 담당하는 거고. 야는 뭐냐 하면, 바로 리셉터입니다. 바로 리셉터 누클레어. 이거 바로 리셉터가 뭐죠? 바로란 말이 뭐죠? 바로메타, 바로. 압력계입니다, 압력계. 뭐, 무슨 압력? 혈압입니다. 에이? 얼마나 중요해요. 혈압을 계속 모니터링해주는 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는 뭐냐 하면, 이 핵 이름은 커미슈알입니다. 커미슈알은 막교차죠. 커미슈랄 누클레어스. 커미슈랄. 예. 막교차 핵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자, 지난번에 막교차 핵에서 해준 거 있죠? 정리해준 거? 네. 자, 요 핵이 있고, 요 전체가 이루는 게, 이게 바로 지금 이게 뭐냐면, 솔리타리 고립노 핵입니다. 이게. 고립핵이라 하면 안 됩니다. 고립노 핵입니다. 솔리타리. 외롭다는 말인데, 고립노 핵. 자, 무슨 핵이 이렇게 다 보기는. 자, 그러면 요거 따라가면 금방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경들이 나오는데, 잘 적으세요. 신경들이. 자, 신경들이 하나가, 색깔로 적을까? 자, 빨라있습니다. 자, 신경 하나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됐죠? 자, 이렇게 선을 꺼주세요. 4개, 3개. 그럼 여기서 신경핵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한다는 걸 아마 놀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감각리온이기 때문에 요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요거는 맛이요. 맨 위에는 맛. 게스토리, 미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호흡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혈압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내장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그 순서대로. 예. 그렇게 되고, 요 밑에는 뭐냐 하면
위에 하나 맛을 빼버리면 돼요. 맛을 빼도 그대로 순차적으로 적어주면 돼요. 호흡, 혈압, 내장. 자, 그럼 이제 고림노핵, 여러분들 깡그리 이해할 수 있어요. 펑션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자, 마시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죠? 이 핵으로 가야 되겠죠. 맛을 감지하려면, 관계된 게, 이 핵에 가서 이렇게 시냅스 해주고, 이렇게 시냅스 해줘요. 이제 다 그냥, 자, 요것도 마시니까, 자,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마시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요거만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되느냐면, 요걸 거쳐갖고, 시냅스는 이쪽에서 해줘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호흡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아마 이거는, 자, 호흡은 어디로 가느냐면요. 호흡 어디죠? 요쪽이죠. 요걸 가야 돼요. 요거만 이렇게 가주면 돼요. 그 다음에 혈압 어디죠? 바로메트로 가야 되죠? 그냥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거. 자, 내장 어디로 가죠? 이쪽 내장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장은 어디냐면요. 자, 딱 떴어요. 이거, 바로 커뮤셜 이게 내장입니다. 이거 뭐냐면 소화관, 호흡관, 내장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는, 잘 들었어요? 이 내장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와서, 시냅스를 어떻게 해주느냐면, 잘 들었어요? 여 사는 게 아니고, 여 밑에 와서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도 마찬가지죠? 이거 나중에 의미를 합니다. 자, 호흡은 어디 가야 되죠? 이 호흡은, 요거잖아. 등 쪽 호흡으로 가야 되고, 요로 가야, 요거 시냅스 해줘야 되죠? 그 다음 혈압은 어디죠? 바로메트로 가야 되죠? 요로 가야 되죠? 자, 요거 내장 어디 가죠? 밑으로 가야 되잖아. 자,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렇게. 이게 순서, 따라서 기억의 법칙 따라서 순서화. 예. 이거 금방 암기가 돼요. 순서화. 대칭화, 순서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배경화. 내가 배경화 깔라고 북한산 갈 때 저렇게 양면으로 석장 프린트 해갖고 다 나눠줬는데 24명이 북한산 다 넘어가면서 전부 다 다리가 아파서 그런지 그냥 저거 볼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그러대.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내가 벌써 며칠 전이죠? 적어도 일주일 전에 뭐냐면 배경화를 해야 돼요. 이런 강의를 들으려면. 배경을 하셔야 돼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됐죠? 요게 전체 뭐냐 하면 고림노핵의 연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야들이 바로 뭐냐 하면 야가 7번. 자, 내신경입니다. 야가 몇 번? 야가 9번. 야가 몇 번? 야가 10번. 됐죠?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예, 뭐 아는 사람은 이제 아하 하네. 우리 선수들 몇 명은 아하 하네. 예, 아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 바로 지금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제 다 이제 매칭이 되죠. 근데 여러분 고림노가 뭔지 요 그림 그릴 수 있고 요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 알아요. 아 이게 고림노는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내 신경하고 관련이 있는데 한 핵이 아니고 7번, 9번, 10번 이 섬유 다발이 다 오는구나. 굉장히 멀티펑셔널 하는 핵이구나. 그래서 맛에 관해서도 나올 수가 있고 호흡에 관해서도 나올 수 있고 혈압에 관해서도 나올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해보시면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대부분 사람들이 의견을 못 내는 이유가 뭐냐면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두 번째,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첫 번째 기본 정보 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그 다음에 이 다층적으로 연결된 걸 알고 그 레벨에서 그 다음에 의식이 뭔가를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이거 보시면 저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이게 어떻게 혈압하고 관계 있지? 이게 9번이. 그 다음에 7번이 폐시알이 어떻게 맛하고 관계 있지?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의문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아, 그럼 이제 맛하고 압력, 혈압, 이게 어떻게 다 연결되는가? 자, 봅시다. 야, 이건 진짜 지우고 싶, 야, 그러면. 야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 두 개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손해 이야기 할 때 이 그림부터 들어가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자, 지우기 전에 꼭 기억하실 거. 정전핵이 이렇게 크다는 거. 꼭 기억이 심어두세요. 그래서 다음 강의, 다음 주 일요일 날 손해나 이쪽으로 들어가면 돌아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가면 손해핵을 이해할 때는 정전핵을 이해해야만 돼요. 반드시. 정전핵이 이만큼 커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4개의 부위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죠? 청반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조. 뇌신경 12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뒤로 나와요. 몇 번? 도래신경 4번만 나온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지우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그랬어요. 그럼 자, 7번부터 하나하나 저 공략해 들어가겠습니다. 7번 페이셜. 페이셜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내관을 그리세요. 자, 지금부터 10분간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내관이 있고, 폰스가 있고, 네, 밑에 연수 메둘라 정도, 이렇게 그려있어요. 이 정도로. 네. 대충 알죠? 오케이. 그래서, 이 폰스 중에서 나옵니다. 자, 7번이 잘 그리면, 요게 인터미디에이터도 있다 그랬죠? 7번 인터미디에이터 있다 그랬죠? 따라오신 분 있나? 그렇지. 요거에 7번 인터미디에이터 요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자마자, 나오자마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요. 네. 나오자마자 요거에 큰 강갈리온이 하나 있어요. 네, 강갈리온. 네, 신경부가 있고. 그럼 요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그림,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걸 표준 모델로 안 내놓으면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표준화를 해야 돼요. 그 대칭하로 맞춰져갖고, 의미는 그대로 따라가고 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넣으시고, 옆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자, 그리는 걸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야가 요렇게 갔다가, 이게 쑥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쭉 끝까지 내려와갖고, 다시 그냥 대칭을 맞춰서 위로 올라가면 돼요. 조금 더 올라가갖고, 여기도 유명한 강갈리아가 하나 있어요. 강갈리아가 하나 있고, 요렇게 그려주세요. 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면, 요 강갈리아에서 브랜치가 3개가 나와요. 위로 하나 올라가고, 살짝 올라가고, 또 하나가 나오고, 또 살짝 밑으로 하나가 나오고. 네. 그리고 다시 밑으로 다시 내려와요. 이 축삭이. 어디까지? 요 정도까지 내려와서 야가 또 옆으로 이렇게 가요. 가다가 다시 이렇게 가서 가지를 내요. 이거 그래서 아무도 암기 안 했을 거예요, 이런 거는. 그다음 이렇게 가서 아구를 맞춰주면서 요 라인 따라가고 또 세 번째 마지막 강갈리아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또 2개의 브랜치가 요렇게 있어요. 됐죠? 자, 이거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7번 페이셜을 이제 접근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책마다 랜덤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암기를 기억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되냐면 3개의 강갈리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브랜치가 6개나 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브랜치마다, 자, 강갈리아 이름부터 붙일게요. 와, 강갈리아 이름. 자, 내가 이거 왜 이걸 추적했냐면요. 요 정보가 딱 있는 그 텍스트북에서 요 강갈리아 이름 붙여놨어. 이름이 강갈리아 이름이 뭐냐고 봤더니, 근데 처음에, 잠시만요. 제네쿨레이터 강갈리아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고, 무슨 설상체가 왜 이거 갑자기 들었지? 외측 설상체인가? 당연히 아니지. 7번 페셜 룰론에, 페셜 너버에 어떻게 강갈리아 이름이 제네쿨레이터 강갈리아, 그래서 쭉 추적을 해봤더니 있어요. 바로 요게 제네쿨레이터 강갈리아예요. 네. 강갈리아. 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 강갈리아 이름 혹시 아는 분? 페셜 러브에 나오는 3개의 강갈리아 기억하시오. 네. 진짜 이름 박자세 회원들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름 중에 하나고,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운 일이지만은 해보자 그랬잖아. 무금하지 말고 하자는 거. 프트리고 팔라타인. 맞아요. 우리 이경 선생님, 우리 내과 의사 선생님께 딱 하잖아. 자, 프트리고 팔라타인이에요. 프트리고 팔라타인. 바로 요거요. 네.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도 기억해두라 그랬죠. 이게 바로 프트리고 팔라타인이요. 팔라타인 강갈리아요. 됐죠? 말이야. 그래서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나와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기억해 놓으면. 피해가면 10년 동안 계속 만나요. 그리고 계속 헤매고 끝까지 뭔가 포기해버리지. 자, 그래서 3번째 요 강갈리아는, 자, 순서가 있어요. 요 강갈리아 이름이 뭘까요?
이게, 자, 미리 말씀드린, 이게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게 페이셜이라는 걸 따라가줘야 돼요. 7번. 페이셜이라는 거. 페이셜의 이 간갈리아 이름이 뭐냐 하면, 예, 턱 밑에 있다 그래갖고, 서브 만달리아. 했죠? 서브 만디블라. 만디블라 간갈리아. 예, 서브 만디블라입니다. 예. 하악신경절, 따라서 하악신경절, 아래턱 신경절,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신경절들이 펑션을 해갖고 이펙터를 움직여서 하는 것들을 있고 신경 동작 받는 부위들이 뭔가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눈물샘입니다. 예,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뭐겠어요? 코 속의 비강입니다. 비강, 코 점막이라 그러죠. 비강. 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뭐겠어요? 입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 이해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입국의 신경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개가 뭐냐면 입천장. 그게 당연히 입천장이 나와야죠. 네.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입천장에 신경가지가 뻗어 있어요. 네. 자, 이제 페이셜 완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내려와갖고 여기에 큰 가지가 붙어 있어요. 마스트하고 관계 있어요. 미각의 3분의 1인가? 3분의 2가 페이셜이세요. 안면신경이 미각하고 관계 있습니다. 저 브랜치가 해갖고. 그래서 이게 뭐냐? 턱으로 가요. 혀로 가요, 혀.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뭘로 갈까요? 이제 따라올 수 있어. 뭐죠? 지금 이게 뭐냐면 하악신경이니까 턱 밑이잖아. 그러면 턱 밑고 지금 혀가 위에 있으니까 혀 밑이니까 뭐다? 예, 혀밑샘이죠. 혀밑샘. 자, 그럼 따라서 안면신경은 질퍽하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침 나와야 됩니다. 지금 침 나오죠? 조금만 참으면 저녁 오늘 또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잖아. 침. 네. 그래서 바로 혀밑이니까 뭐죠? 혀밑샘. 영어로 버리자면 서버 링귤라네. 링귤라 간갈리오. 글랜드. 그렇지, 맞아. 글랜드. 샘이죠. GLAND. 간갈리 아닙니다. 글랜드입니다. 효과기 침 나오니까. 자, 마지막 이거는 뭐죠? 예, 뭐냐면 바로 턱밑샘이에요. 턱밑샘. 예, 바로 요거 적으면 돼요. 턱밑샘이요. 글랜드입니다. 글랜드. 예. 침이 질질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드디어 7번 페이셜 뇌 신경이 도대체 뭐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신경량하고 작용기, 주로 침샘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9번. 자, 8번은 따로 하겠습니다. 8번은 감각에 위주되어 있으니까. 자, 9번이 뭐죠? 서린신경. 자, 서린신경. 야, 서린신경 해볼게요. 자, 서린신경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요 위에 그림을 동일하게 그렸어요. 서린신경은. 자, 폰스가 나오고, 메둘라가 나오고, 이 정도로 그리시고. 자, 요건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서린신경. 자, 9번입니다. 9번. 자, 어디서 나온 거 알죠? 요거. 네. 자,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것도 간단찮아요. 나오는데, 야들은 나오자마자 소위 말해서 간갈리아가 두 개 있어요. 수포리오, 인포리오 간갈리오. 하감각 간갈리온입니다. 상하 감각 간갈리온을 거쳐서, 자, 요것부터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어떻게 되냐면, 요 그림을 그릴 때, 한쪽 가지를 그냥 마음껏까지 밑에 넣어버렸어요. 예, 이것도 처음부터 책마다 랜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 또 자세하게 나온 책이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자, 두 개의 간갈리온, 이것도 동일한 세 개의 간갈리온이 있어요. 자, 요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들었어요. 요렇게 가다가, 이 축석 따버립니다. 가다가, 요 정도 가다가 다시 올라와요. 위로 올라와서, 여기 올라와서 간갈리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다시 돌아가서, 요렇게 내려가다가,
조금 더 내려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옆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따라오든지 마든지. 자, 됐죠? 자, 그래서 이 신경은 뭐냐 하면 몇 번? 9번. 9번. 9번 신경입니다. 9번 영어로 뭐죠? 해볼게요. 글라소 파린지알 러브입니다. 그로스 파린지알, 그로스 파린지알 9번입니다. 이거 넣어버려요. 그로스 파린지알. 자, 그게 어떻게 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바로 경동맥이 여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동맥을, 자,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없어. 경동맥이 어떻게 되느냐면, 요렇게. 인페리어, 수페리어 경동맥이 이렇게 경동맥 굴이 이렇게 되고 요까지 그렸어요. 경동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적을 데도 없네. 만들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신경절이 뭐냐 하면 오틱 신경절입니다. 이 신경절입니다. 귀, OTIC 간갈리온입니다. 그럼 자, 잘 들으세요. 자,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이쪽에 그랜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로티드. 뭐죠? 이하샘입니다. 그 유명한 이하샘이요. 엄청나게 큰 진샘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PAROTID 그랜드. 이게 이하샘입니다. 이하샘. 기미샘. 귀. 좋아,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암기한 거 대칭 맞추면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죠. 파로티드 영어를 하는 거 만만찮은데 요거의 정맥 이거 이쪽에 있는 요게 뭐냐면요, 목정맥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카로티드입니다. CAROTID입니다. 자, 대칭을 이용하면 금방 알죠. PAROTID, CAROTID 기가 막히잖아요. 암기할필요더라. 그래서 따라서 대칭아. 한번 어떻게 영어 단어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나도. 따라서 파로티드 글랜드, 기미센. 근데 정맥이란 그 목정맥입니다. 경동맥, 경정맥이 카로티드예요. 동맥. 정맥, 이게 정맥도 있고 동맥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이게 목정맥 두 굴이거든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한번 찾아보세요. CAROTID. 이게 뭐냐면 시너스. 이걸 뭐냐면 움푹 들어가는 굴이라 그러잖아요. 동맥이 확실해? 좋아요. 뭐 내과 선생님 그러니까네. 내가 좋아요. 자, 이게 목동맥입니다. 이쪽으로.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요거에 토리 구조가 있어요. 토리 구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토리 구조에서 여기서 핏줄이 요렇게 가요. 자, 요 대목 잘 따라오세요. 요렇게 해서 요거는 뭐냐면 카로티드 토리요, 토리. 카로티드 토리요. 그래서 요걸 바디라 그래요. 토리를 바디. 자, 그래서 무슨, 요게 뭘 하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요게 뭘 하냐면 피 속에 있는 가스를 디텍트해줘요. CO2. 혈중 가스를 디텍트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해하죠? 뭐다? 뭐냐면 혈압도 해주고, 혈압은 바로 여기서 해줍니다. 잘 따라오세요. 카로티드 시너스 여기서, 경동 여기서 뭐냐 하면 혈압을 해줘요, 혈압. 됐죠? 소리 막 들리네. 자, 요게 뭐죠? 9번 따라오세요. 9번에 보시면, 요거에 고립로 핵에서 보면 9번에 보시면 혈압이 있죠. 근데 혈압이 어떻게 측정되나 알겠죠? 기가 막히잖아요. 혈압하고 혈중에 산소하고 CO2는 다 디텍트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그림들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내신경 하니까 뭐 그게 뭐, 이거 이름만 알면 되는 거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아주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 계속 모니터링 해주고 있는 펑션을 해주고 있어요. 혈압, 그 다음에 혈중 CO2 농도, 그게 바로 요 경동맥하고 연결된 요 혈관들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요거는, 시너스는 요거는 혈압이고, 요거는, 카로티드 토리는 뭐냐면 혈중 가스, CO2 가스를 해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요 두 간갈리아는 뭐냐면, 수포리어, 인피리어, 뭐냐면 센소리 간갈리온이요. 네, 됐죠? 자, 드디어 9번 했고, 7번 했어요. 네. 12개 다 해야 돼요. 12개 다 이해하기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다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고린도 이제 확실히 얘기했죠? 자, 이쪽에 찍을게요. 네. 자, 요거 포에가 중요합니다. 네. 요걸 중심화라 그러고, 딱 중심화. 요거에 딱 초점 맞추는 거예요. 우리 글자를 보면 요거 딱 맞춰야 돼요. 네. 중심화. 공망. 자, 요거 지울게요. 오케이,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핵을 따로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해서 고린도하고, 그다음 뭐라 했죠? 의문핵. 그 애매한 의문핵을 한번 봅시다. 의문핵이 왜 자꾸 그렇게 문제시 되는가? 자, 의문핵은 왜 그렇게 헷갈리나 개념이 봤더니, 그래서 12가지 내신경하고 고린도 핵하고 의문핵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12가지 플러스 2개 신경핵을 완전히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문핵은 헷갈릴 만큼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교과서들이 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면, 자, 한번 따라보세요. 자, 뇌관을 폰사하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전에 3차 신경을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뇌관이 이렇게 있고, 자,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설명은 뭐냐면, nucleus of ambiguous입니다. that's ambiguous. 옛날에 뭐 애매핵이라고도 번역돼 있고, ambiguous, 애매하다는 말이잖아. 근데 요즘 뭐 의문핵으로 말해요. 의문스러운 거예요. 많이 헷갈려요. 근데 자,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들이 그냥 다른 집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념이 헷갈리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유, 저기, 저거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자, 요게, 요 구조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먼저, 두 가지 신경들이 있어요. 먼저 뭐냐 하면, 페이스알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페이스알도, 아니, 9번. 9번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 요거 두 가면 2개. 또 그걸 그려주시고. 그게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10번, 베이갈. 베이가서 10번, 자, 미주신경이 또 들어가요. 미주신경이 더 나옵니다. 미주신경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가지가 일단 3개가 나와요. 3개 가지가 이렇게 나왔고, 야도 이제 들어가면 간갈리아가 처음에 2개 나와요. 자, 잘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간갈 2개 나오고, 야는 또 밑까지가 나가서 하나, 둘, 마지막에 3번째.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9번이고 서린신경이고 이게 미주신경이에요. 이게 두 개 딱 먼저 설정이 돼 있고, 야들 루트를 그 뻐꾸기처럼 그 딴둥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걔들이. 그게 뭐냐면 의문핵이요. 그래서 의문핵이 어떠시 하면 여거에 핵이 있어요. 이렇게. 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꾸 어느 때도 많이 나와요. 핵이 있고, 여 밑에 또 핵이 이렇게 있어요. 또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야들 핵에서 나오는 거가 이 두 가지 신경 루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야들이. 그래서 이 개념들이 그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핵의 이름이 Nucleus of Ambiguous예요.
ANBIGUUS입니다. U 두 번 써야 돼요. 예. 우리나라 말로 의문핵이요. 예. 자, 그 다음 또 헷갈린 거. 이건 또 무슨 핵이냐 하면, 이건 무슨 핵이냐 하면. 이 핵이 뭐냐면요. 스피날 누클레스 오버 뭐나? 스피날 누클레스 오버 11번 엑스사리 핵에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엑스사리 그러니까 엑스사리 핵에 스피날 척추에 있는 핵들이에요. 그거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 두 개의 신경핵 내 신경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야가 한쪽에 나오고 야는 이렇게 그냥 따라가줘요. 이건 오케이. 9번 따라주고. 이거 미주신경을 아주 교묘하게 그 룻들 이게 되면 3개 가지가 나오는데 요렇게 타고 들어가요. 이렇게. 타고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그래서 이 3가지 브랜치가 형성되는데 이 브랜치가 뭐냐면 파렌지알 브랜치. 이게 바로 뭘 하느냐 하면요. 구토 반응을 일으켜요. 구토 반응을 일으켜요. 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그거 강의시에 빠졌는데 안면 구강 안면 반사라는 게 있어요. 구강 안면 반사. 구강 안면 반사를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재채기, 딸꾹질, 그 다음 또 뭐죠? 하품. 이 트리오드잖아요. 하품. 우리 수업 시간에 하품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품. 이 정도 반사요. 그 다음 또 한 반사가 뭐냐면 삼킴 반사예요. 삼킴. 이게 바로 구경 안면 반사예요. 이거 진짜 의식을 공부할 사람 이거 어텐션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일어나잖아. 우리가 이걸 거부할 수 없잖아. 재채기, 하품, 딸꾹질, 삼키는 거. 이거 구강 안면 반사가 삼키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거 하려면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는 걸 자기가 관찰하는 게 자기 스스로 관찰이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이렇게 식탁에 앉을 때 관찰을 해보세요. 배가 특히 고플 때 우리가 허겁지겁 먹는다 말 표현하잖아요. 그게 벌써 전쟁이 반사인데 막 들어가잖아. 막 들어가고 그게 반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체중 조절하고 싶은 사람 내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음식을 먹는 중에는 음식을 항상 손에 놓으세요. 네. 그게 자기를 관찰하는 법 중에는. 무의식 중에도 보면요. 특히 맥도날드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맥도날드 지금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뚱뚱한 아줌마가 이만한 빅맥을 타고 창가에 석양진 창가에 내가 봤을 때 경치가 굉장히 좋았는데 석양진 창가에 대전까지 내려가는데 딱 앉더니 그 빅맥을 딱 잡고 딱 깨물고 계속 씻고 있는데 보통 내가 같으면 나눠놓고 먹어야 되는데 그걸 꼭 무슨 뭐 굉장히 일종의 종교심 비슷하게까지 느껴졌어요. 저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 빅맥을 딱 잡고 그걸 한 30분 동안 탁 다른 생각 안 하고 그걸 잡고 깨물고 계속 씻고 있는데 그 씻고 상당히 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놓고 내가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콜라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바깥 경치를 딱 보고 또 소화가 되면 또 한번 딱 해서 음미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대부분 그거 아니요. 저거 먼저 맥도날드 한번 가보세요. 관찰해보세요. 이거 빅맥을 먹고 있는 순간 이걸 놓고 있는 그하고 카운트를 하면서 대부분 들고 있어요. 그게 반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무의식 중에. 네. 음식 먹는, 왜 우리가 그 음식을 조절하기 그렇게 어렵냐면요. 전부 다 그게 반사고 무의식 중에 일어나요. 구강 반사입니다. 입을 벌리고, 그 맛있는 걸 푹 하고, 꾹꾹 하고, 뒤로 뚝 넘어갈 때 누가 그렇게 하는 매 스텝을 시계가 셌나요? 자동으로 쑥쑥쑥 들어가잖아요. 그게 너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요즘 그 관찰이 가능해졌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애한테 다른 건 모르지만은 씻고 있는 동안은 숟가락 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들고 있어요. 계속 당기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체중 조절하는 첫 번째 메커니즘은 뭐냐면 씹는 동안에는 수저를 놓는다. 빅맥을 일단 놓는다. 따라서 구강 반사.
삼킴 반사. 삼킴이 반사예요. 자동적으로. 그 반대로 토해내는 것도 반사예요. 이게 토하는 건 드물더라고. 이 토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따라서 안면 구강 반사. 구강 안면 반사. 요거 좀 해보세요. 나중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의미들을.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프렌지알 브랜치가 바로 구토 반사를 일으켜요. 반사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요게 뭐냐 하면 수프리오 LARYNGA 이거 뭐죠? 라링거 뭐죠? 후두입니다. 예. 상후두입니다. 상후두 부딪힙니다. 자, 요거 마지막이 뭘까요? 이게 혹시 맞춘 사람?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거는 리커런트 라링지알 브랜치. 여러분들 누구야? 그 책에 지상세대의 쇼 그 책에 보면 앞대목을 보면 이거 해부학하는 기린 해부학하면서 이 리커런트 이게 어디만큼 들어왔는가 그 이야기가 아주 길게 써져 있습니다. 예, 도켄서 이야기 보면 바로 가서 이게 리커런트 브랜치 라링지알 브랜치. 그래서 요게 의문핵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의문핵은 따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거 들어가는 이 기존에 있던 9번, 10번 신경노를 이용한 축삭들을 내보내는 신경세포 집합입니다. 그런데 뭐 하는 펑션은 다양할 수 있겠죠. 이게 브랜치가 일단 3개고 이런 거예요. 이건 페이셜 쪽이고. 자, 그 다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냐면 스피랄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서 5개가 나와요. 그래서 C1에서부터 C5까지 나오는 거예요. 5까지 나와갖고 야들은 모아져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크게 2갈래로 가요. 네, 그게 뭐냐면 등세모근. 이게 바로 성모근이죠. 성모근. 그 다음에 목 끊어가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죠. 예. 요 너보다 말. 예. 그래서 요게 의문이 해결됐죠. 다시 한번 9번하고 10번 신경노를 이용한 신경핵들의 집합. 그게 바로 의문 해결.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자, 5분 내로 끝낼게요. 자, 요거 시작해야 돼. 요거 주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거 워낙 중요한데. 자, 버텨야 돼요. 좀 갈수록. 자, 이거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쪽에 중요한 거, 이게 뭐죠? 핵심이 시각로 반사. 그래, 근접 반사 3가지 뭐죠? 이거 동공을 크게 하든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돋보기, 수정체 두께 바꿔야 되고, 그거 하는 게 바로 선모체에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걸 안으로 모아줘야 되잖아. 초점, 요거 눈동자 안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뭐죠? 동안근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선모체를 움직여주는 거 뭐죠? 부동안근이 하고, 파라스페틱, 부교감신경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까지는 전부 다 무의식인데, 이쪽에 들어와서 1차 시각 피질에서부터 프론탈 아이 필드로 가면, 프론탈 아이 필드로 간 것부터는 의식화되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시각교차, 시각노 해갖고, 외측설상체에서 이렇게 오는 요게 시각의 메인 루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메인 루트 플러스, 이 동공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수정체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홍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의 반사작용입니다. 그걸 다 합쳐진 그림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런 거는, 앞으로 내가 요런 그림들을 해갖고, 뉴로사이언스에 한 1000장 이상,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려난 그림이 500장이 넘어요. 앞으로 뉴로사이언스의 모든 그림 한 2000장을 최소한 저 수준으로 전부 다 해갖고, 우리 박자서 회원들 전부 다 달력을 한 20개 만들 거예요. 지금 요즘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법이나 문제 때문에 법이나 지금 어제도 모의 회의인데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대략 가닥이 공익법인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닥 잡고 어제 아주 상세히 검토를 해봤는데 조만간에 열흘 내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안 두고 있는데 앞으로 한 6개월 내로 이쪽 관한 브레인 해부 구조 그 다음에 회로 이런 거 전체 갖고 박자서 회원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이 칼렌더식으로 한 20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강의했던 건 다 나옵니다, 그거에. 예.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예. 자, 마지막으로, 자, 5분 내로 끝낼게요. 예. 자, 가서 이거 큰 덩어리들이 지금 너무 남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카운트 해보면, 자, 저 따라서요, 저 7번. 7번 한면신경. 9번 선인신경. 그 다음에, 자, 10번 미주신경을 지금 많이 했어요. 자, 미주신경, 이 덩어리 미주신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미주신경이잖아요. 됐죠? 미주는 따로 안 합니다. 내장 너무 구조 복잡하기 때문에 엄청 큰 덩어리. 근데 이거 지금 미주신경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안면신, 눈동자 신경 2개를 사실 했죠? 뭐, 3번, 동화신경, 6번, 외전신경, 네, 4번 도로래신경은 눈을 수직으로 올릴 때 쓰기 때문에 오늘 그거는 눈폭에서 안 했어요. 빼버리고. 그러면 눈신경 벌써 3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후각신경, 시신경 할 필요 없고, 그 다음 뭐가 남았죠? 자, 그 다음에 6번 했죠? 7번 페이셜이죠? 7번 페이셜 했죠? 자, 하나 해볼게요. 그 다음 8번 뭐죠? 점전 와우신경은 뒤를 남겨놨잖아요. 그 다음에 9번 했죠? 어디? 소리신경 다 했죠? 10번 여기 있죠? 미주신경 했죠? 11번 했죠? 11번 어디 있죠? 부신경. 예. 그렇죠. 예, 부신경 했죠. 예. 아,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맞다. 이게 뭐냐면요, 부신경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해됐어요. 요게 뭐냐면 척수부신경입니다. 요게 뭐냐면 내신경, 부신경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이거 부신경은 2가지가 있대, 기원이. 그래서 이제 이해됐죠? 부신경 다 했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부신경 헷갈리면 어서살이 넣어. 11번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냐면 척수에서 경추에서 나오는 5개 신경, 위에서부터 5개 경추가 8개잖아. 8개 중에 위에 5개가 뭐냐면 목비권, 그 다음에 성모건. 이게 다 뭐하고 관계있죠? 균형하고 상대 관계 있죠. 기억해놔야 되죠. 굉장히 중요해. 위에 있고. 그래서 뭐 내신경이 척수신경 맨 위에서부터 5개까지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부신경이 척수신경만 있는 게 아니고 내신경 쪽에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내신경 브랜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를 타고 들어가느냐 하면 그게 바로 의문핵에서 기원한다는 거죠. 이제 됐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내신경 뭐만 하고 다 했어요? 청각 와우신경만 해놓고 다 했죠. 자, 그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내신경은 이제 여러분 감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예. 정전 와우신경. 예, 정전 와우신경 중에 청각 쪽에, 시각을 많이 달았으니까 청각 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각 쪽. 자, 빨리빨리.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재밌다 해야지. 웃어서 즐거운 거요.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 어쨌든 웃어야 돼요. 자, 요 그림 또, 자, 소리를 이제 들어가는데, 요걸 어떻게 하냐면, 자, 그림법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고, 요 세 번째 중심을 해갖고, 중심선을 그리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대칭만 맞추면 뭐든지 기억할 수 있어요. 공부가 그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네.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자, 대칭 맞추시고. 됐죠? 예. 자, 이거 뭐냐 하면, 제 사내실이 있는 부분을 자른 겁니다. 버텨야 돼요. 자, 제 사내실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하손해각. 와, 하손해각. 자, 아까 지었죠? 하손해각 이제 나옵니다. 하손해각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위. 그 다음에 이 두 부위가 뭐냐면, 이 조금 위에 그래요.
이 두 부위가 청각을 해주는 부위들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 포스터리어, 코칠라, 누클리어. 이게 뭐냐 하면, 안타리어, 코칠라, 누클리어. 됐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인피리어 콜리클러스. 하구입니다. 아니, 하구가 아니고, 이게 뭐죠? 피덩클입니다. 예. 뭐죠? 인페리어 세레브랄 벨라. 피덩클. 됐죠? 하소내각입니다. 하소내각. 자,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신경핵이 있어요. 오늘 그까지 좀 해주면 좋은데. 중요한 신경핵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올리브핵입니다. 근데 수퍼리어 올리브핵이에요. 올리브라리 누클리어. 오케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낯선 신경절, 예를 들어 그 달팽이가 와우간에서 나오는 낯선 신경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낯선 신경절을, 일단 4개를 이렇게 그렸어요. 저 낯선 신경절, 4개가 있고, 청각입니다. 달팽이 안에서 나오는 거요. 그 4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루트가 2개는 일로 올라가요. 암기하기 굉장히 간단해요. 2개가 일로 올라가요. 그 다음 2개는 안타리오, 소위 말해서 와우 신경으로 가요. 달팽이 신경으로. 이게 달팽이 신경입니다. 달팽이 신경핵. 앞달팽이 신경핵. 자, 이렇게 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야들이, 이게 2개니까네,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이쪽에 보내주고, 이쪽에 시냅스하고, 하나는 이쪽에 시냅스예요. 이제 간단해요. 그 다음 여기도 2개니까 하나는 이쪽에 시냅스 해주고, 대칭으로 하나는, 잘 보세요. 요게 능형체를 만들어줘요. 사다리꼴을 만들어. 이렇게 가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나중에 할게요. 일단 따라오세요. 요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하올리브 핵은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 중요하고, 상올리브 핵은 청각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척 섬유띠하고 연결되어갖고 청각하고 중요합니다. 상올리브 핵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상올리브 핵에서, 자,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하구가 나와야죠, 하구가. 자, 이게 인프리어 콜리커스입니다. 하구입니다. 하구.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경섬유 다발이 이렇게 쫙 가요. 편안하게 3개나 이렇게 있어요. 3개 정도. 이게 중요합니다. 3개가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나, 뭐가 있어요? 청각에 가는 거. 내석 설상체가 있죠. 미디알 제니클레이션 바디가 있죠. 내측 설상체. 그러니까 해부 구조 모르면 깡그리 나갈 수 없어요. 그럼 정답은 뭐냐면 깡그리 안 가면 돼요. 뭐 긴약할 거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 한 가지는 하구를 안 거치고 곧장 제니클레이션 바디로 가요. 그 다음에 복잡하게 요 한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시냅스를 해요 또. 그리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냅스 하는 파이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다 일로 설상체로 다 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순서화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청각 피지까지 갈 때 주파수별로 소위 말해서 맵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피질로 가요. 자, 이 피질이 어딜까요? 이게 뭐냐면, 수프리오, 템포랄 자이러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언어 이야기 할 때 척도엽, 상척도엽은 청각인식, 청각제인, 따라서 상척도엽은 청각제인,
상측두엽은 청각제인, 하측두엽은 시각제인. 하측두엽은 시각제인.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어느 강의할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상척두엽이라고 하는 상척두엽. 상척두엽은 이게 뭐냐면 청각제인이요. 레코니션. 소리를 제인해 주는 거예요. 일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피질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어서 떠오시게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요게 소위 말해서 청각이고, 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쪽 섬유다발 이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네트럴 네미스커스예요. 외측 모대, 외측 D라 그래요. 예, 외측 D. 내측 D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까지, 다음 시간 또 이야기할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청각의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대칭으로 와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저기 지워버리고, 저 곧장 끝낼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시각은 시선이 명각인데 청각 중에 살짝 보세요. 청각이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방향이 어딘지 알잖아. 우리 인간의 청각이 방향을 한 얼마 정도, 분해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도쯤 될 것 같아요? 대략, 내가 어제도 이렇게 오면서 실험해봤는데, 뭐 소리가 뒤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몇 도 정도로 해야 정확히 저 소리가 어디서 왔다는 거, 어느 방향인지, 방향이니까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어벙벙하잖아, 사실 소리가 이렇게 보면. 예. 놀랍게도 1도까지 맞춰요, 우리 청각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해. 1도 가깝다면 생각해보세요. 소수 정확해보세요. 특히 뒤쪽에 있으면 더 정확해요. 정면에 오면 조금 애매한데, 그렇게 해보면 뒤에 오는 소리를 보면 저게 이쯤인지 다 알잖아요. 이 각도 1도 정도까지 맞춰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가 막혀요. 그 메커니즘이 발견됐어요, 지금. 특히 올페미 연구해갖고 많이 발견됐는데, 그게 어떤 양상인데, 저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 요, 달팽이관 있잖아요? 달팽이. 자, 여기 달팽이 있다 합시다. 달팽이 있고, 자, 저기 잘 따라오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메커니즘. 다른데 응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축삭이 나가요. 나가면, 자, 여기에 스피커가 있다 합시다. 스피커가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 소리는 먼저 이쪽 귀가 먼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소리가 여기 있다면 이 귀하고 귀하고 거리가 다르잖아요. 가까이 있는 귀부터 먼저 오겠죠? 그럼 가까이 귀에서부터 액틴 포텐셜이 형성이 되잖아요. 야가 이제 트래블링 하는 거예요, 액틴 포텐셜이. 근데 축삭이 나오면서, 자,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를 들어 5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서 시냅스를 하는 거예요. 어떤 뉴런에. 자, 그러면 이쪽 반대쪽 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쪽 귀가 이 달팽이관이 있다면, 자, 이쪽에 있다면 이 귀에서도 이게 들리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후에 들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서도 액틴 포텐셜이 이렇게 축삭이 나갑니다. 축삭이 나가는데, 여기서 가까운 쪽부터 자, 따라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됐다 합시다. 네. 그러면, 자, 이쪽에서 가까운 쪽 번호를 묻히면 이쪽부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축삭이 되겠죠. 이쪽 밑에부터는 이쪽으로 가니까 액틴 포텐셜이 1로 가니까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되겠죠. 자,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서 인간의 귀가 방향을 맞추는가. 그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쪽 귀가 먼저 오잖아요. 이쪽 귀에서 소리가 와서 펄스가 먼저 생겼잖아요. 그러면 야가 쭉 가겠죠. 만약에 한 100ms 후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마이크로 세컨드 아니면 이쪽에. 하여튼 그래. 10ms만큼 간 거예요. 그럼 이쯤 도달했다 합시다. 그럼 야는 늦게 듣잖아요. 늦게 들으면 야는 가다가 첫 번째로 갔는데 요쯤 올 때 야가 이렇게 가다가 이쯤 이렇게 왔을 때 야는 우연히 이렇게 딱 올 수 있겠죠. 근데 명확하죠, 개념이. 소리가 여기서 들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야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간 거야. 야는 빨리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요게 두 개가 동시에, 자, 요거에 뭐냐면 잘 들었어요? 요거에 만약에 뉴런이 신경세포 A, B, C, D, E가 있다면, 자, 야는 동시에
액티베이션 되잖아요. 그럼 야가 가장 흥분이 되겠죠. 이 5개 뉴런 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우리 인간의 귀가 양쪽에 있는데, 이 얼굴 길이하고 음파의 속도를 나눠주면, 요 길이, 요거 뭐 한 10cm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양쪽 귀. 한 15cm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초속 340m로 달리는 음파가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냐면요.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대략 700 마이크로세컨드요. 양쪽 귀에 차가 있어요. 이쪽에서 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이 700 마이크로세컨드 먼저 오고, 나중에 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면 시간차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시간차가 음파로 치면 700 마이크로세컨드, 1ms보다 조금 적은 거예요.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해 능력이 아무리 빨라도 이 정도 분해 능력, 어쩔 수 이건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차이잖아요. 그런데 700msec, 마이크로세컨드 이 물리적 차이를 이 뉴런 시스템이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인간은 소리의 시간차를 10 마이크로세컨드까지 디텍트해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각은 바깥에서 빠르지만 영화에서 늦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간이 소리차를 10 마이크로세컨드, 그러니까 10만 분의 1초 차를 알아요. 소리에. 와, 세상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리적으로는 가장 짧은 차가 이쪽에서 소리 오면 여기 오고, 요 얼굴을 가로질러고 이쪽에 오니까 요만큼 소리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요 지나가는 게 700 마이크로세컨드인데 이게 미니멈 같은데, 뉴런 시스템이 요런 배열로 통해 갖고, 이게 다단물이 때문에 배열로 통해 갖고 이 시간차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10 마이크로세컨드까지를 디텍트 해줘요. 자, 그것도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 갖고 5개의 셀인데, 뉴런인데, 뭐 수백 개, 수천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5개만 그랬는데, 여기서 음파가 나오면, 이 음파의 위치에 따라 음파가 여기 있을 때는, 예를 들면 5번째 와서 요게 동시에 발화가 돼갖고, 요게 가장 흥분을 하게 되고, 잘 들으세요? 만약에 스피커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아마 이쯤에서, 요쯤에서 동시에 도달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거의 덩거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뉴런 각각이 소리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리의 위치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그 해마에서는 이런 개념이 뭐냐면 장소세포예요. 플레이스 셀이라는 개념이에요. 청각에서도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으세요. 요 부위가 놀랍게도 이 부위가 어디냐면 이 부위가 바로 야예요. 바로 야예요. 그리고 신경 회로제가 어디서 되냐면 여기서 지금 특히 보세요. 여기에 지금 하나만 그려놨는데 이 선을 하나만 그려놨는데 이게 수천 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수천 개 있는데 요게 가는 게 요거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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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1000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1000개로 이렇게 쭉 나열됐다 했을 때 요거는 요것은 민감하고 요 세포는 요것은 민감하고 요 세포는 요것은 민감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최대의 각도가 1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시간을 치면 10 마이크로세컨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올빼미 실험을 통해서 발견됐어요. 충분히 인간에도 있을 거라 보는데 올빼미 실험이 발견돼 갖고 명확하게 이 브레인의 뉴런이 동작하고 있는 물리적 메커니즘까지 발견된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청각적 데이터, 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까지 동작을 해주느냐 하면요. 이런 메커니즘이 모든 주파수에 아니요. 이게 주파수 상한이 있어요. 왜냐? 이쪽 물리를 아는 사람 금방 알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슈퍼리오, 슈퍼리오 올리브입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리오, 이게 슈퍼리오 미디알 올리브입니다. 슈퍼리오 미디알 올리브, 슈퍼리오 올리브, 예를 들면, 백누클레를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 시스템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3kHz까지만 동작을 해줘요. 그러니까 3kHz 같은 파장이, 그 밑에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장애가 안 되고 이렇게 시간차만 있어요. 그냥 와요. 근데 파장이 3km보다 더 단파장으로 가면요, 이 인체 이 덩어리가 이걸 블락킹을 해요. 여기서는 들리는데 이 블락킹이 돼서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쪽은 잘 안 들려요. 그 말은 뭐냐면 고막에 이쪽하고 이쪽 압력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km 이상일 때는 주파수가 더 높아지면 저 메커니즘이 아니고 양기의 고막에 오는 압력차로 갖고 방향을 결정을 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이거는 수포리아, 이때는 레트랄이에요. 레트랄. 지금 정도. 요거 레트랄 핵이 있어요. 레트랄, 예. 레트랄 올리버리, 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게 미디알 올리버입니다. 수퍼리어 미디알, 더 복잡해요. MEDIAL 올리버이기 때문에 SMO라 그래요. 그래서 LMO가 있고 SMO인데 요거는 3kHz 이하일 때 방향을 찾는 메커니즘이 여기 발견됐어요. 근데 3km 이상 되면 음파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 블락킹을 해줘요. 이 얼굴 두개골이. 하기 때문에 이쪽 귀에 들어오는 압력하고 이쪽 귀 압력이 달라요. 예. 그럼 3km 이하일 때는 압력차가 미미한 이유는 뭐냐면 이 웨이브가 파장이 크면 회절해서 여기까지 그냥 오는데 감쇄가 거의 없어요. 3km 낮은 음파는 이쪽 귀나 이쪽 귀나 세 개나 같아요. 근데 시간차는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차를 하는데 10 마이크로세컨드 시간차까지 디텍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향 각도로 바꿔봤더니 1도까지, 우린 뒤에서 오는 소리 1도까지 다 어디서 오는 거 알아요. 놀랍죠? 근데 더 중요한, 제가 누로사에서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이 개별 세포들이, 개별 뉴런들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 게 지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바로 나중에 여러분들 해마 들어갈 때 속에서 플레이스 셀, 장수세포,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셔갖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은 힌트를 얻었는데 뇌간 시스템 이거 12개 뇌신경을 철저히 공부해야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위에 올라가면 단장반장에 시상하부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시상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대뇌 피질 만나잖아요. 근데 그쪽으로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쪽 의식까지 나오고 감정 나오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안 돼요. 제가 봤더니 뇌신경에서 그것부터 잡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위로 보는 그 멀리 계획을 잡을 때 움직이는 대상이 없는 쪽으로 시선을 둬야 된다는 그 이유는 진짜 저 이론입니다. 난 이거 좀 깊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봐요. 움직이는 대상이 있으면 어쨌든 무의식 반사작용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무의식이 따라가니까요. 그러면 내 자원을 그쪽 할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대상이 없는 공간, 요 15도 이상만 딱 되면 별로 없어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높이 들 필요 없어요. 좀 깊은 계획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대충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눈도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나도 했죠. 눈꺼풀 깜빡깜빡 안 하고 이렇게 오래 한번 있어보라고. 잘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깥으로 시선의 초점을 안 맞추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쪽에 기억 창고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내부 정보를 마음껏 인출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대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10년 전인가 계룡산 그쪽에 남자에 갔더니 좀에는 그 토단방에 문을 덩이라는 데 보니까 마리시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크게. 그 위대한 구루 마리시 초상화가 있는데 그 눈동자 너무 놀라 봤더니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위대한 자이언트들은, 위대한 성자들은 시선의 방향이 없다 그래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대부분 사람 시선의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바깥 대상을 보면서 시선의 방향이 없는 사람, 근데 멍청하지 않는 사람. 어렵죠? 어렵죠. 근데 뉴로사이언스가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약간의 낌새를 느꼈어요. 오늘 강의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